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요즘에 그 연차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연차 관련해서. 근데 이제 연차가 퇴직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연차가 들어간다는 웃긴데 연차는 원래 쉬는 거잖아요. 연차는 쉬라고 그렇죠.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렇죠. 못 쉬었을 때 이제 연차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을 할 때 연차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이 퇴직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퇴직금 산정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연차라는 건 아시겠지만 1년을 이제 8할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 일단 정해진 연차 처음에 15개죠, 그죠? 그렇죠. 그걸 3년차 16개, 또 5년차 17개 하나씩 올라가는데 두 가지죠. 1년을 일단 근무하고 그 다음 1월 1일 날 연차가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근무한 그에 대한 연차예요, 그죠? 15개라고 하면 15개를 1년 동안 쓰겠죠.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쓰는 거죠.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최초 입사자는 월 개근시 하나씩 발생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이걸 우리가 이제 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라고 하는데 보통 월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일단 접어둘게요. 빼고. 그러니까 같이 해보면 머리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1년은 근무했다. 그렇지. 1년을 근무했다. 1년 근무하게 되면 1년 근무한 그에 대한 15개 연차가 그 다음에 1년 동안 쓰게 돼요. 쓰게 돼 있다. 그 연차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사용권. 연차가 15개 발생했으니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1년밖에 없어요. 1년 지나게 되면 연차 사용권이 소멸돼요. 소멸. 1년 지나면서 미사용 연차 15개 중에 10개밖에 안 썼어. 그럼 5개는 수당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당 청구권. 말을 갈아타는 거죠. 연차 사용권이 수당 청구권으로 바뀌어갖고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2022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 2022년 12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2023년 1월 1일 날 그 15개 연차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연차는 23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데 사용권이 1년이니까 소멸시효가. 근데 못 썼어요. 그래서 24년도 1월 달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연차 수당 청구권이 그렇죠. 자, 1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다음에 1월 1일날 연차 사용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1년. 보통 이게 그 노동법상의 소멸시효는 3년 이렇게 돼요. 임금 채권 그죠? 근데 사용 청구권은 1년밖에 안 돼요. 1년 딱 지나게 되면 수당 청구권 바뀌어요. 미사용. 수당 청구권 그때부터 3년이에요. 3년 지나게 되면 그때 없어져. 그렇죠. 일단 보세요. 자, 수당 청구권으로 발생한 연차. 1년을 근무했는데 사용을 1년 동안 해도 미사용한 연차가 수당 청구권으로 바뀌어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요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반영이 돼요. 퇴직금이 반영된다는 건 못 쓴 연차에 대해서. 그렇지. 못 쓴 그 4개를 못 썼다 그러면 4개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 계산할 때 우리가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해요? 평균임금이라고 하면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직전 그랬나요? 자, 평균임금이란 건 우리가 퇴직금이나 뭐 휴업수당 또 아니면 산재 보상 할 때 우리가 기초되는 임금이에요. 평균임금 평균 1급으로 표시가 돼요. 통상임금은 통상 시급으로 표시가 되죠. 한 달에 그 기본급 직책수당 뭐 이게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임금을 한 달에 근로시간수로 나누니까 항상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시되고 평균임금은 1급으로 표시돼요. 왜 1급으로 표시되면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그 마지막 3개월 일수로 나누니까 마지막 3개월인 뭐 2월 달이 들어가게 되면 한 90일 정도 되고요. 보통 91일 아니면 92일. 계산기가 있죠? 그렇죠. 연차 계산기가 있죠. 그렇게 되면 평균 임금이 보통 이게 뭐 10만 5천 원, 뭐 11만 이렇게 1급으로 표시가 돼요. 평균 임금. 곱하기 30하게 되면 1년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3개월치의 임금을 마지막 3개월 일수 나누니까 연차도 만약에 4개를 못 썼다면 4개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 3개월 동안에 그 어떤 지급한 모든 임금 안에 우리가 미사용 연차 4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4개 중에 1개, 25%, 12분의 3. 왜냐면 이게 마지막 3개월 지나면 12달에 3개월치 올라가니까 25%, 4분의 1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 수당은 지급하되,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연차 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되
퇴직금은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금에 산입 그렇죠. 된다라는 뜻인 거네요. 그 연차 미사용 연차의 4분의 1. 네, 4분의 1만. 네. 4개가 안 썼다 그러면 1개. 네네. 한 개도 그것도 한 10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당이 한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월급 300만 원에 한 1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한 10만 원이 그 이게 마지막 3개월 임금에 플러스 알파로 포함된다는 예, 거예요. 예. 그 나누게 되면 평균 임금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10만 한 500원 이렇게 조금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퇴직금 늘어나겠죠. 또 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1년 근무하고 이틀 있다가 퇴사한 거예요. 연차 하나도 안 써서 15개 그대로 남아서 남았겠죠. 이 15개가 예. 이거 퇴직금 반영되냐 안 되냐 이런 이런 질문이 엄청 그치. 많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 예. 자 이거는 연차 수당 청구로 바꾼 게 아니에요. 안 바뀌었죠. 아직 쓴 게 그치. 아니니까. 그 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강의할 때 우리 그 항상 이런 이야기예요. 그 1년을 근무하고 1년 사용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불구하고 못 쓴 그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로 바뀌지만 1년 근무하고 바로 뭐 이틀 있다가 퇴사해서 네네. 이거는 연차 수당 청구권으로 발생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돈 달라니까 수당 청구권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연차라고 표시하지 말고 네네. 연차 미사용에 대한 임금. 그러니까 연차 미사용 수당, 연차 네. 미사용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구분했어. 왜냐하면 예. 이게 우리가 이것도 뭐 연차 수당, 저것도 연차 수당이라고 예. 우리가 말은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미만 연차하고 또 1년 지났을 때 연차를 우리가 분리하듯이 그냥 예. 1년 미만 연차는 그냥 월차라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계산할 때 편해요. 네네. 그것처럼 연차 수당 청구권으로 발생한 완전히 연차를 익은 네. 감이 익어서 빨간 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고 바뀐 거 갈아탄 거. 그래서 완전히 익은 그 연차는 그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네네. 퇴직금이 반영되지만 네네. 연차를 못 써갖고 중간에 퇴사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연차는 연차 수당 그 퇴직금이 반영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연차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어떤 연차 수당이라고 네네. 그 말씀하시기보다는 이거는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 보상이다. 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연차 수당이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연차 수당 이름 붙이지 마세요. 앞으로 보상이다 이렇게 봐요.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 네네.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네네. 연차 수당은 확실하게 연차 수당으로 익은 거. 예. 1년 근무한 거에 대한 연차 수당 청구권이 1년 동안 행사했는데 불구하고 남은 거. 예. 이거는 수당으로 됐잖아. 근데 1년 근무했는데 1년 동안 연차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기 전에 퇴사해버렸네. 이거는 연차 수당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맙시다.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주 정의해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을 저장을 해놨다가 실제로 이제 직원들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이 당연히 퇴직금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 영상을 직원들한테 틀어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설명을 굳이 하기보다는. 그래서 구분해갖고 연차 수당은 퇴직금이 반영된다. 네. 대신에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은 퇴직금 반영 안 된다. 네. 근데 연차 수당조차도 다 반영되는 건 아니다. 4분의 1. 4분의 1만 반영되는 것이다. 네.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1년을 근무하고 직전 1년을 근무하고 그 다음 이틀 있다가 퇴사했어요. 예. 근데 그 직전 1년에 대한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는 이건 연차 수당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예.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 예. 그게 우리가 줄여갖고 연차 미사용 보상. 네네. 연미보. 연미보로. 예. 우리가 연차 수당 이런 걸 연차 수당, 연차 수당하고 이거 연미보로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연미보로. 1년하고 연차 수당으로 완전히 익지 않은 그 1년하고 연차 중간에 퇴사한 분은 연차 수당이라고 이름 부르지 맙시다. 연미보. 연차 미사용 보상 이렇게 생각합시다. 대신에 연차 미사용 보상 하시는 분들도 그 전에 1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1년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직전에 1년 동안 쓰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개로 원래 쓰기로 돼 있었죠. 그렇죠. 예. 그거는 또 연차 수당이 되겠죠. 그러네요. 예. 왜냐면 이분이 1년 단위로 첫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한 10년 차다 그러면 직전 1년에 대한 그런 연미보지만 그렇죠. 그 전 1년에 대한 연미보가 아니라 연차 수당이겠죠. 그렇죠. 그거는 4개가 있어. 그렇죠. 그 4개에 대해서는 한 개가 연차 퇴직금 계산할 때 반영되지만 그 연미보 15개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연미보는 퇴직금이 반영 안 됩니다. 네네. 대신에 연차 수당으로 완전히 익은 그런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는데 그것도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25% 4분의 1만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연미보는 이번 썸네일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렇게 인사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박삼용 노무사님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